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사 인물 중에 홍길동을 다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듯 홍길동은 조선왕조 실록에 10여 군데 이상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실존 인물 홍길동의 그 조선, 그리고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활약상에 대한 그 미스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건지 실존 인물 홍길동의 정체를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그 유명한 이익의 성호 사설에는 조선 3대 도적을 임꺽정, 장길산, 홍길동 3명으로 꼽죠. 각각 제가 다 한번 다뤄보고 싶은 인물들인데요. 일단 실록에 처음 홍길동이 나타나는 건 그의 활약상이 아니라 그가 체포되었다 했을 때 그 신료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기록인데 이렇게 나와요. 연산군 6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아뢰기를 듣건대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쫓았다. 신하 랭킹 1, 2, 3위 삼정승이 홍길동을 잡았다고 해서 기쁨에 겨워 견딜 수가 없어 했다. 홍길동이라는 실존 인물이 얼마나 나라를 대휘젓고 다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홍길동이 체포된 게 정확히 1500년 10월이라는 건데요. 이 날짜 중요해요. 좀 기억을 해 주시죠. 이 다음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주로 등장을 하는 게 홍길동하고 결탁했던 관리에 대한 문책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엄귀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홍길동하고 유착을 했다라는 죄목으로 인해서 문책을 당하는데요. 실록, 윤필상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홍길동 같은 도적들은 뭇 사람을 분개할 만한 것인즉 만약 이를 들었다면 응당 고발 체포해야 할 것인데 엄귀손이 홍길동 행동거지가 황당한 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았고 또한 산업까지 경영하게 해 주었으니 법으로도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어세겸이 또 말하길 엄귀손이 비록 홍길동의 음식물을 받아 먹었지만 이것은 인정에 보통 있는 일이니 그다지 허물할 것은 못됩니다. 국문에 승복하지 않았다 해서 졸급하게 실정을 알고도 죄인을 숨겨준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산군이 정승들한테 홍길동 건을 보건대 엄귀손은 비당 홍길동과 같은 물이나 진배 없다. 이 같은 행동인데도 어떻게 벼슬이 당상에까지 올라간 것인가. 함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아뢰길 엄귀손이 당상이 된 것은 군공이 있는 까닭이고 조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관으로서 그 행동이 이러하였으니 신등이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실록에. 일단 여기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1. 그러니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그냥 무대뽀로 도둑질만 하고 그런 그 보통 도적이 전혀 아니고 홍길동은 조정 관리하고 유착을 깊게 한 즉 당대 나라를 상당히 뒤흔든 정관계 유착 스캔들이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냥 도적이 아니라 정관계 유착형 인물. 그리고 둘째로 엄귀손이 홍길동에게 산업을 경영하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도적이라고 그냥 단순히 어디 뭐 털기나고 그랬던 째째한 도적이 아니라 홍길동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아마도 상당한 규모의 사업, 즉 비즈니스를 경영했던 조선시대 여타 다른 도적들하고는 달리 정관 기업 경영을 아우르는 토탈 매니지먼트 종합 엔터테인먼트 완성형 도적이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어세겸이라는 인물은 홍길동하고 유착한 엄귀손을 옹호하고 있는데 마치 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뉘앙스의 변호를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애초에 진짜 그냥 길바닥 굴러다니던 그 흔한 도적대 두령이었으면 명색이 당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헷가닥 넘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종합 토탈 비즈니스를 하도록 뒤를 봐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죠. 뭔가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의 그 유착, 요구,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만한 뭔가의 힘, 백그라운드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당대 조선사회의 그 백그라운드라는 건 이제 그 집안인데 그럼 이제 홍길동의 집안은 대체 어떤 집안이냐, 뭔 집안이었길래 이렇게 정관계 유착이 가능하게 되었었던 것이냐. 일단 이게 그 우선적으로 궁금해지죠. 일단 중요한 거는 그 홍길동의 아버지가 이제 누구였냐. 일단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홍길동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 분, 설이 하나가 있는데 192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이죠. 그때 나온 책 중에 이제 만성대동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홍길동의 아버지로 홍상직이라는 분으로 나옵니다. 다만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홍길동이 도적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집안 내역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완벽이 아닌 지금부터는 하나의 설로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홍상직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추정 홍길동의 그 할아버지가 되겠죠. 이 그 홍징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홍징의 경우는 고려시대 유명한 문신이죠. 그 염흥방, 여말선초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익숙한 이름인데 이 염흥방의 그 매제입니다. 근데 염흥방은 아시겠지만 고려 말에 그 유명한 임견미 등과 함께 최영 이성계에게 숙청을 당하죠. 당연히 최영 이성계에게 정치적으로 패한 집안하고 그때 이제 고려 말에 매제를 맺었으니까 여말선초에 잘 나가기가 힘들었겠죠, 집안이. 근데 이 그 아버지 그 홍상직이 아니라 그 홍상직의 아들, 즉 추정 홍길동의 이복형 그 홍일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 이름 자체가 비슷하죠. 그야말로 형제스러운 돌림자 이름인데 그 홍일동 대에 이르러 이 집안이 엄청난 전기를 하나 맞게 돼요. 이 그 추정형 홍일동이 수양대군의 정변 계유정난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해서 계유정난 2등급 공신으로 책봉이 돼요. 그래서 세조 시절에 그 명나라 사신으로도 가고 뭐 정변 공신이니까요. 출세를 하죠. 이 홍일동이라는 분은 또 전설적인 그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대식가신데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진관사로 이제 잠시 놀러 가셨던 모양인데 그때 떡 한 그릇, 밥 3그릇, 국수 3그릇, 두부 및 청포 9그릇을 드시고 내려오시다가 하산하셔서 다시 삶은 닭 2마리, 생선국 3그릇, 회 한 접시, 막걸리 40잔을 비웠다. 해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그 얘기가 전해져요.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세조가 대단하구만, 장사로세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소식했다고 해요. 평소에는 뭐 쌀가루, 미숫가루 같은 거겠죠. 그런 거하고 이제 술만 먹었다 이렇게 했다고도 하고 술을 굉장히 즐겼는데 취하면 풀피를 만들어 늘 불었다고 합니다. 풍류를 아는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 홍일동의 딸이 나중에 그 성종의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 수기 홍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만일 홍길동이 정말 이 집안 출신이 맞다면 왕 성종의 그 후궁이 홍길동의 조카가 되는 거죠. 추정 이복형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이거를 보면 엄기손이 홍길동한테 홀라당 넘어간 것도 일견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려 왕의 후궁을 조카로 둔 그 정변 공신의 동생이니까. 다만 이제 그 홍일동하고 홍길동은 배가 다른 형제라 이거죠. 그 홍길동은 홍상직의 얼자라는 건데, 근데 이게 말씀드린 확실치는 않아요. 실제 그 이러한 홍길동이 그 이 집안 출신이다 이게 아니라 이 홍길동이란 도적이 내가 이러한 집안 사람이다라고 사기를 친 것이다라는 그런 설도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홍길동이 그 이러한 계보의 인물이다 이걸 그 반박을 하는 게 일단 출생 연도와 관련해서 좀 얼핏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정 아버지 홍상직이 사망한 연도가 1420년대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1428년에 홍상직의 아내 문씨가 그 남편의 상을 굉장히 정석스럽게 잘 치러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년상을 마치고도 남편의 묘를 멀리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근처에서 머물면서 제사를 정성스레 지내고 있다. 이래서 미담으로 실록이 기록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1424년 정도의 세상을 뜬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죠. 근데 홍길동이 체포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년이잖아요. 아버지가 1424년에 세상을 떴는데 그럼 홍길동이 최소 1424년 이전생이어야 하는데 1500년에 체포가 된다. 그럼 체포될 때 나이가 최소 만 76세 이상 거의 80에 가까운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황으로서 말이 되나.
18순 나이에 현역 갱스터로 활약한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영화 대부의 돈 꼴레오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금 비합리적으로 생각되긴 하죠. 해서 그 홍길동이 출생을 한 게 1420년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1443년생이라는 그 설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책인 그 증보 해동 이적 해중 서생을 근거로 추론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 가계도대로라면 그 이복형이어야 할 홍일동도 보통 1412년생으로 보거든요. 근데 동생 길동이 1443년생이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1424년에 돌아가셨는데 1443년에 태어나서 1500년에 잡힌 거라고 하면 이게 그 아버지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가 아닌 건데요. 이런 그 연도가 되면. 그래서 홍길동이 그 이 집안 출신이다라는 설이 있고, 또 그건 좀 어려운 얘기다라는 이제 그 반론, 이렇게 그 양자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그 역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에 대한 역반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428년에 이미 3년상을 맞춰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1423, 4, 5년쯤 세상을 떴다라는 실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1424년 정도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나중에 홍길동 체포하고 너무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길동은 홍상직의 아들이 맞다. 그럼 실록에 나온 그 기록은 뭐냐? 이 홍상직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죽음을 위장하고 실제로는 잠적을 했다, 그런 설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그 나중에 이제 홍일동을 통해 가문 부활의 신호탄이 된 계유정난, 이건 1453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이전인 1420년대에는 아버지 홍상직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이 그 홍상직의 아버지 홍징, 이분이 그 여몽방의 그 매제인데, 여몽방은 그 이성계 최영에게 숙청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홍징도 같이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근데 이 홍징이 원래는 그 이성계하고 같이 각종 전장을 누비며 맹활약하던 무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몽방 임견미 사건에 얽혀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1388년에 그 무진피화라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되니 홍상직이라고 무사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세 명의 형은 같이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이때. 근데 이제 홍상직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어찌저찌 해서 사면을 받아 다시 관직의 무관으로 진출을 조선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성계의 나라에서 다시 관직을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그 무진피화 때 그 여몽방, 임견미 등을 직접 공격했던 건 최영이었고, 이성계는 이인임 쪽을 공격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방원, 태종 시절부터 홍상직은 다시 그 무관으로 활약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태종 앞에서 활쏘기를 시연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세종 시절에는 좀 이렇게 그 잘 지내다가 이 세종실록 4년 1422년에 이 홍상직이 귀향을 간다는 기록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단의 사망년으로 알려져 있는 1424년 그 직전에 1422년에 상당한 정치적 위기를 한번 맞은 거죠. 그럼 이제 왜 귀향을 가게 되었나? 실록을 보면 상직은 야인이 장차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와서 목책으로 보호하라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쫓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직이 사람을 시켜 그들의 집을 불질러 태웠으며 어쩌어쩌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죄로 신문을 받고 원래는 차명에 해당하였는데 사형을 거기에서 감해가지고 귀양 보내는 걸로 정리를 했다. 이런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고, 그래서 거의 참당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귀양으로
줄어서 정리가 됐다. 뭐 이런 그 기록이 나와요. 이 뭐 굉장히 그 복잡스러운 사건이죠. 딱 봐도. 홍상직은 그 다음 해인 1423년에 귀양에서 뭐 일단 풀립니다. 하지만 홍상직이 이러한 일련의 그 사건을 통해 참 당할 뻔한 그런 일 등을 통해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가 있죠. 특히 그 방금 전에 그 실록에 나와 있는 그 막 복잡스러운 일 있지 않습니까? 뭐 백성들 시켰는데 뭐 말 안 들어서 막 불 지르고 뭐 어디서 또 쳐들어온다 그러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 소개해드린 실록의 그 일련의 사건들이 그 일종의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는 그런 그 나중에 의혹으로 좀 비화가 됐다. 뭐 이런 그 썰이 있거든요. 그 실례로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홍상직이 경성부사가 되니 민간에서 와전하는 말에 홍상직이 모반함으로 남도의 선군이 여러 도에 몰래 정박하고 있다고 하였고 블라블라 라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없는 상황이 그 모반의 정황으로 비약이 돼서 주변과 조정에 의심을 사게 되는, 그래서 차명까지 갈 뻔하다가 귀양으로 가면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구심, 뒷담화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죠. 그래서 홍상직이 1424년에 사실은 사망한 게 아닌데 사망을 가정하고 잠적을 한 것이다라는 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실록에 나온 그 홍상직의 그 부인, 이제 그 3년상을 잘 치르고도 끝나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세종실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효의 미담을 쭉 기록하는 수십 개의 사례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남자 이야기고 부인들 이야기는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해서 본인의 거짓 사망을 공식적으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부인을 통해 그렇게 3년상 잘 지내는 거를 크게 해서 잘 해냈다. 일종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딱 커다랗게 알려지게 치러낸 게. 그리고 3년상 이후에 부인이 그 근처를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도 뭔가 그것이 실제 사망이 아니었다는 걸 3년상 이후에도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런 사후 조치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제 추정이 있는 거죠. 물론 가설일 것입니다만. 따라서 그 홍길동은 이 집안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홍상직이 훨씬 더 길게 살았고 뒤늦게 1443년에 홍길동을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설이죠. 근데 이제 이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건 뭐 더 손에 잡힐 만한 뭔가가 있어야 뭐 추정이라도 설득력이 더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여하튼 1428년에 3년상 맞춰서 대략 1424, 5년쯤 세상을 뜬 것 같긴 한데 홍길동이 1500년에 체포가 되니 너무 중간 시간이 뜨니까 마침 그 무렵 아주 큰 정치적 위기도 겪고 또 실제로 조선시대 때 자신이 세상을 뜬 걸로 위장하는 다른 여러 사례들이나 그런 의혹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추론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거다 라고 할 만한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추정인 거죠. 근데 또 하나 좀 새로운 다른 설이 하나가 더 있는데 홍상직이 서로 다른 홍상직이다라는 가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찾아보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종실록 1444년 기록, 20년 뒤 기록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홍상직이 절제사가 되었을 때 데리고 살던 기녀 옥영향의 말이 뭐 상직이 몰래 성을 넘어감으로 비밀 엿보았더니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해서 그 기녀 옥영향 등을 비밀히 추궁하여 공사에 관련된 자가 있으면은 뭘 더 밝혀내라. 그러니까 아까 실록에 1428년에 3년상 다 마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424, 5년쯤 세상을 떴다 그런 건데 갑자기 20년이나 뒤인 1444년에 홍상직에 대한 조사, 관련자들을 국문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보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근데 한술 더 뜨는 기록이 실록에 더 나옵니다. 무려 세조실록 1467년 내용 황해도 절도사가 아뢰길 역적 이시해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블라블라 지난번에 홍상직이 경성부사가 되니 민간에서 와전하는 말이 홍상직이 모반함으로 남도의 선군이 여러 도에 몰래 정박하고 있다고 하였고 블라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조실록 1467년 이 내용 뭐냐면 경성부사 홍상직이란 인물이 그 이시의 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루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24년쯤 세상을 뜨신 분이 갑자기 거의 40년 뒤인 1467년 이시의 난에 대해서 왜 결부가 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먼저 1420년대 기록에 나왔던 그 귀양 가시고 3년상 부인이 잘 치르고 했던 그 홍상직하고 지금 여기 1444년, 67년에 언급되는 홍상직하고는 다른 인물이다. 그래서 아마도 홍길동은 바로 이 후자 뒤에 나오는 홍상직의 아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되면 아까 그 가계도에 나오는 홍상직하고 지금 여기 그 67년 때 나온 홍상직하고는 다른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이 가계도에서의 홍길동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 이 홍길동이 1453년 계유정난에 가담하면서 그때 이제 조정에서의 역할이 크게 올라갔고 뭐 출세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홍길동은 이 가계도의 홍상직하고는 다른 홍상직의 아들인데 마치 여기에 홍상직의 아들인 것처럼 일종의 착각이 빚어진 거다 라는 썰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제 1설 홍길동은 이 가계의 홍상직의 아들이 맞고 다만 홍상직은 1424년쯤 세상을 뜬 걸로 위장하고 잠적해서 뭐 그 이후에 이제 1443년에 홍길동을 낳았다. 이런 썰이 하나가 있는 거고 2설 이 가계도의 홍상직이 아닌 다른 홍상직 1467년에 이시의 난에 연루가 되었다고 의혹을 받았던 그 홍상직의 아들 홍길동썰 3설 사실 이 도저도 다 아닌데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이 당시 잘 나갔던 이 가문의 자손인 것처럼 여기 홍길동의 이복 동생인 것처럼 당시에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썰이죠. 어떤 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근데 애초에 홍상직의 아들 홍길동 이게 그 나온 1920년대에 만들어진 만성대동보라는 거 이게 결국 사찬족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 믿을 수 있느냐 등등의 부분도 있어서 참 이게 좀 복잡하죠. 여기서 이제 홍길동의 생모가 누구냐라는 부분도 좀 파생이 됩니다. 아까 나온 거 1443년 실록에 나온 거니까 이제 말하자면 뒤에 홍상직이죠. 2번 홍상직이라고는 할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고하는 옥영향이라는 기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홍길동의 생모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 옥영향이 홍길동의 생모라는 것엔 반론도 있습니다. 소개드린 그 실록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이 옥영향이 지금 홍상직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에 대해 고발 같은 걸 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둘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옥영향이 홍상직의 자식까지 낳아준 그런 사이는 아닐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죠. 홍길동의 생모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담에 전해지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강씨라는 양반 집안의 노비 출신 그 한 이름 없는 여인이 홍상직의 후초로 들어와서 그래서 나온 것이 길동이다 라는 민담이 있어요. 그야말로 얼짜인 건데 얼짜는 서자보자 더 심한 대우를 받았죠. 애초에 홍길동의 그 생모도 그 양반 집안 사람의 모진 괴롭힘에 불구가 된 그런 인물로 이 민담에선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뭐 만성대동보인 이분 성함이 뭐 춘섬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는데 같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래저래 당대 기득권들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 이런 거를 홍길동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득권 즉 집안에서 이렇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던 그 어머니를 보고 또 그런 어머니 밑에서 나아진 자신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길러왔을 것이다 이라는 거죠. 여하튼 정말 그 도적 홍길동이 이 가문의 아들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이렇게 이제 좀 복잡다답한 부분이 있는데 뭐 최소한 맞거나 아니면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가문이라고 홍길동 본인이 사기를 치고 다녔을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은 꽤 있죠. 이거라면 그 당대 관리들을 희롱하며 유착 로비와 대규모 사업까지 해대며 휘저었던 홍길동의 힘, 그 원천이 일부 이해가 되죠. 왜냐면 나중에 이 홍일동을 통해 집안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지 않습니까? 딸을 후궁으로 보내고. 실제로 홍길동은 그 정삼품 당상관을 자칭하며 마구 심지어는 무리들을 이끌고 그 행색을 꾸며서 관과까지 쳐들어가서 휘저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사업 등으로 엄청난 부와 세력을 모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홍길동하고 결탁했다고 신문을 당한 그 엄기손 있지 않습니까? 이 엄기손의 집에 당시 쌓였던 공식이 3,000석 이상이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공범이 이랬는데 주범 홍길동은 뭐 얼마나 대단한 부를 긁어들였겠느냐. 실제로 그 중종실록 1513년 기록을 보면 충청도는 홍길동이 도둑질한 뒤로 유망이 또한 회복되지 못하여 양전을 오랫도록 하지 않았으므로 세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이 문자대로라면 홍길동 패거리가 하도 엄청나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하나의 도 전체가 피폐해져서 세금 내는 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삼정승이 홍길동 잡혔다는 소식에 기쁨에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는 게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야말로 나라 전체의 최대급 근심거리를 불러오는 어둠의 대세력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대도다. 그럼 이제 이 실존인물 홍길동은 정말 의적이었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제 배만 불린 사기꾼, 도적 갱스터였냐? 이게 문제인데요. 사실 이걸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어요. 홍길동이 그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그걸 뭐 어디다가 썼는지 사료적 기록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만 남아있는 것은 엄기손뿐만 아니라 홍길동에 협력하고 부역했던 관리 등 세력을 홍길동 체포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신문했다라는 기록만 있거든요. 해서 여기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냥 도적일 뿐이었다라는 것과 그래도 허균이 그냥 순수 갱스터이기만 했던 인물을 그런 아름다운 의적으로 소설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냐, 모델로 삼진 않았을 거 아니냐. 뭔가 사료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나쁜 놈이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그 좋은 이야기가 민담으로 전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주인공을 갖다 썼겠지.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설마 순수 갱스터를 갖다 썼겠냐 주인공으로. 근데 상당히 기묘한 게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에 홍길동이 잡히니까 이 삼정승이 몸을 주체를 못할 정도로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이게 홍길동의 처음 등장이거든요. 사료에서. 삼정승이 희열에 부르르 떨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괴이한 건, 그럼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위명을 떨친 사람인데 조금 그렇게 있을 법도 한데 그 전에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냥 뭐 단순한 남봉군이었다 그러면 그걸 굳이 기록을 안 할 리는 없는데, 뭐 물론 조선왕조실록에 모든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옆집 마을 개똥이가 오늘 아침에 누룽지를 먹었다, 이런 건 기록을 안 하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도 기록을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실록 5년 기록에 이런 게 보입니다. 평안도 사마현 사람 박독동과 개가 벼락을 맞았다. 근데 이 박독동이라는 사람이 무슨 관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실록 전체 통틀어서 이 벼락 맞은 기록만 나오는 그냥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분인데 더 놀라운 건 개죠. 일개 개 한 마리가 벼락 맞은 것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록을 왜 했냐? 뭐 벼락으로 인사사고가 났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했겠죠. 근데 그렇다곤 해도 지나가던 동네 개가 벼락 맞은 것도 기록하는 조선왕조 실록인데, 삼정승이 잡혔다고 희열의 몸을 부르르 떨 정도였던 종합 토탈 매니지먼트 대도적이 대체 어떤 활기를 쳤길래 그렇게까지 최고 정승들이 최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홍길동이 뭔 짓을 저질렀는지, 뭔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무지하게 대단했고 유명했다라고만 돼 있을 뿐 홍길동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완전히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나쁜 짓만 한 거면 그냥 기록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를 훔쳤다,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조정에서 잘 그간 잡아내지 못했던 혹은 조정의 치부가 되는 어떤 비리 관리들을 골라서 징치하고 털었거나 뭔가 그런 조정에 저항하는 조정의 잘못을 꼬집는 성격의 활약을 펼쳤기에 실록 기록에서 홍길동의 활약을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그의 그 활약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뭔 짓을 했는지 누락시킬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즉 최소한 그가 당내 주류 관리라는 이들을 농락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선 사회에 대한 저항 정신, 그들의 위선에 도전했던 인물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그가 그렇게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사업을 경영하든 그 막대한 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대한 부를 정말 소설처럼 그 민중들 궁율에 썼는지는 이제 미지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들을 한 방 매긴 건 알겠는데, 그럼 정말 홍길동은 그건 알겠는데 민중의 편이었던 건 맞았냐? 이것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에게도 홍길동은 썩 안 좋은 기억이었다라는 썰과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받는 의적이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는 거죠. 일단 민중들에게조차 잔악한 도적에 불과했다 라는 관점은 실록을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조실록 1588년을 보면 다만 홍길동, 이현수 두 사람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욕을 할 때 을에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간의 사람들이 홍길동이란 단어를 욕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 홍길동 같은 놈아, 아니 그렇게 심한 욕을?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딱히 민중들 사이에서는 뭐 정의의 로빈훗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았겠느냐 라는 게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 도가 홍길동의 도적질로 인해서 유민들이 대량 발생해서 수습이 안 된다, 이런 그 기록. 홍길동의 도적질로 인해서 보금자리를 떠나고 유민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왔다는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게 체포되고 13년 후니까 이때까지도 회복이 안 되었다. 그럼 이 실록은 뭡니까? 오히려 홍길동은 민중들에게 거대한 피해를 입힌 존재였나? 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걸 보면. 그래서 역시 홍길동은 의적은 아니었다라는 이제 설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습니다. 충청도가 홍길동 때문에 엄청난 유민이 발생했다. 일단 이거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건 맞는데, 다만 이 일의 원인을 홍길동이 털어먹어서 홍길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건 기득권, 조정 신료들의 관점인 거고, 오히려 그런 백성의 이탈이 불러오게 된 거는 홍길동이 그들을 규합해서 일종의 대규모 집단 저항, 농민운동의 리더로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 유민이 발생을 한 거지, 그걸 홍길동이 털어먹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인 거죠. 확실히 이쪽도 일정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어쨌건 일개의 도적질 때문에 13년 이상 계속 돌아오지 않는 유민이 발생한다는 게 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도적의 등살로 딴 데로 떼밀려서 도망갔다. 근데 1500년에 그 도적 괴수가 체포가 되었다. 도적질이 사라졌다. 그럼 금방 다시 돌아와야죠. 타향살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하면 돌아오고 싶죠. 근데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13년 이상 정부의 공식 관리 범위 이내로 안 돌아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못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 이탈한 농민들이라는 것이 나이스 홍길동 잡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그 홍길동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황건적 비스무리하게 계속 야인 도적패의 일원으로 그냥 남는 거죠.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다. 13년 이상 지나도 그 수많은 사람이. 즉 그들이 호구에서 빠진 건 홍길동 때문이 아니라 살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근본 원인이었던 건데, 홍길동은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기 위한 도구였던 건데, 정작 그 근본 원인인 어려운 세상이 해결이 안 됐는데,
뭐 하려고 다시 돌아오냐. 그러니까 실제로 홍길동이 체포되었던 건 리더 홍길동만 체포된 거지, 홍길동 자녀 세력들은 계속 잔존하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내용 보면 홍길동을 잡긴 잡았어요. 근데 청컨대 나머지 무리들도 다 잡읍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 세력이 상당히 존재할 정도의 무리라고 불릴 만한, 무리라고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그 규모를 가진 그냥 일개 도적대가 아니라 상당한 집단이었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하여 홍길동은 단순한 도적이 아니라 농민저항운동 집단의 지도자였던 것이 아니냐. 확실히 삼정승의 기쁨에 부르르 떨 정도면 단순히 저차원적 소규모 도적질만 표방했던 집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저튼 홍길동은 1500년 10월에 잡힙니다. 잡히는데 이것도 조금 묘한 게, 어쨌거나 그 최고의 신료들이 난리를 칠 정도의 인물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잡은 사람은 뭐예요? 홍길동을 체포한 사람은 천하대공적이죠. 해서 뭔가 잡은 사람에 대한 포상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잡았다라든가 그런 게 기록에 남아있을 법한데 그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잡았는지를 몰라요. 동네 개가 벼락 맞은 거는 기록하면서 이런 엄청난 공적을 기록 안 한다. 어찌어찌해서 누가 잡았다, 이에 임금이 기뻐하고 그 잡은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다, 이렇게 나올 법한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초를 하는 것도 이상하게 그 공범을 문초한다는 내용만 주야장천 나오고, 정작 홍길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초를 했다 이런 게 없고, 또 결정적으로 처형을 했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그 대도면 처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냥 처형은 뭐 기록으로서 당연히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하지만 또 처형되지 않았다라고는 보는 썰도 있고, 뭐 당연히 뭐 떠올릴 수 있지만 마비용처럼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그 탈출 썰보다 사실 더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1500년 당시 잡혔던 홍길동이 진짜 홍길동이 아니라 가짜 홍길동이다 라는 썰이죠. 홍길동을 어떻게 잡았는지, 누가 잡았는지 기록 전혀 없고, 잡고 난 이후에 아무 문초한 기록도 전혀 없다. 실제로 그놈이 진짜 홍길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 있어야 마땅한 여러 핵심 내용들이 싹 빠져있는 것이다 라는 썰인 거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1500년에 홍길동이 체포되었다고 알려진 그 해에 저 먼 바다 남쪽, 오키나와 남쪽 섬에서 홍가왕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류큐, 즉 유구 왕국 쪽 사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혹시 홍길동이 1500년에 조선에서 나와 저 먼 남쪽 바다로 갔던 게 아니냐. 근데 이 유구 왕국 쪽 사서에 나오는 이 홍가왕, 그쪽 발음으로는 홍가와라 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건 1500년 1월에 등장을 해요. 근데 조선왕조실록의 홍길동 체포는 1500년 10월이었지 않습니까? 해서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둘은 완전히 별개 인물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뭐 그것도 충분한 하나의 썰이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체포 및 잡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 이후에 문초 및 처형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고, 공본 얘기만 주야장천 나오고 정작 체포 이후 홍길동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다는 점 등등으로 해서 조선에서 잡힌 건 가짜 홍길동이다, 진짜는 오키나와 남쪽 섬으로 갔다 라는 썰도 있는 거죠. 사실 탈옥설은 조금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뭐 그런 1월, 10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중종실록 1523년 포악한 적당 60여인을 지방 감옥에 가두게 되면 소홀히 하다가 그르칠 편이나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블라블라. 지난번 홍길동의 옥사를 거울서울만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들 60여 명을 잡았는데 얘들이 혹시 뭐 탈옥 같은 거 할까 걱정이 되는데 블라블라 쭉 하다가 홍길동의 옥사를 거울서울만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홍길동이 탈옥을 했다면 이런 언급은 안 나왔겠죠. 그래서 탈옥보다는 애초에 잡힌 사람이 가짜 홍길동이었다는 가설이 가설 쪽에서는 좀 더 푸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그 여러 떡밥들이 좀 말이 되는 얘기인 거냐? 또 1500년에 등장한다는 이 홍가왕이라는 신비의 인물. 그는 대체 오키나와 남쪽 섬에 가서 무슨 일을 했기에 유구 쪽 사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냐? 정말로 붙잡힌 건 가짜 홍길동이고 진짜 홍길동은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건 그저 오로지 허균의 상상력 산물에 불과했던 걸까? 그리고 조선에서의 그 블랭크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활동과 그거랑 연계되는 그 해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가설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음 편, 홍길동 2편에서 좀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1시간 가까이 되고 불편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고, 그래서 영상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불편하다고 또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 그래서 짧게 하되 올리는 간격을 좀 2, 3일 간격 혹은 3, 4일 간격으로 하려고 제가 그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2, 3일 내지는 3, 4일 내로 홍길동 후속편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편은 좀 더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풀어나갈 테니까요. 다음 편도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